힘드실 텐데. 힘들긴 뭐가 힘드니? 네가 장거리 오가면 더 힘들지.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반찬을 대충 홈대에서 갖다 주면 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가서 사부인 좀 잘 좀 챙겨드려. 우리 써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니? 내가 그간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렇게나마 도울 수 있으면 해야지. 어머님 고맙습니다. 울지 말고. 어머니 보살피는 건 생각보다 힘들 거야. 집에서 케어하기 힘들면 그때는 의료시설도 알아보고 그래라. 네, 그럴게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친정과 집으로 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주중에 4일은 친정에서 지내고 3일은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을 오가며 운전하는 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 엄마가 건강하셨을 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챙겨주셨던 엄마표 간식, 같이 목욕탕에 갔던 일, 가족여행, 따뜻한 시선으로 손녀를 돌봐주시던 엄마의 모습. 그런 것들이 떠오르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북밭에 올라 운전이 힘들어질 때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이나 혼자 흐느끼다가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저 혼자 차마 엄마 앞에서 티낼 수 없었던 그 슬픔을 그렇게 도로 위에서 흘려보내며 엄마를 돌보게 되었죠. 몸이 아파서 간호라는 것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상황이 달랐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 깜짝깜짝 놀랍기도 하고 어떨 땐 어린애처럼 그러시고 또 가끔은 울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종잡을 수가 없었죠. 제가 가는 날에는 엄마 목욕을 제가 시켜드리는데 제가 없을 때는 도우미분들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혹시 화장실 가는 타이밍을 못 맞추면 아버지가 씻기실 때도 있고 그랬어요. 엄마를 씻기다가 발버둥을 치셔서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아빠가 허리를 다치는 일도 있고 정말 매일매일이 고난 같은 하루가 계속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있어서 그래도 견딜만 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을 하셨어요. 흰머리가 희끗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픈지 평생에 울어야 할 눈물을 그때 다 흘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지만 견딜 수 있었던 건 엄마와의 추억들 때문에 그리고 내 엄마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냈어요.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서 가족들과 다 같이 친정집에 모였어요. 연말이기도 하고 아이 방학이기도 해서 남편과 함께 며칠 있기로 했죠. 엄마도 한동안 증상이 심했었는데 바뀐 약 덕분인지 조용해지시기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골로 이사를 오고는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아버지를 위해 생신 선물로 옷도 준비하고 생일 파티를 위해 음식도 준비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위해 용돈을 모아서 장갑과 머플러 세트까지 준비했고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게 돼서 제가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요. 자, 아버지, 케이크 불 끄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다들.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이니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해줘서 고맙구나. 자, 여보, 같이 불 끕시다. 엄마와 아버지는 케이크 위 촛불을 후 부셨고 생신을 축하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버지 생신이라고 목욕까지 싹 하고 머리도 예쁘게 다듬으신 엄마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지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눈에 눈물이 고이려는 걸 애써 참으며 식사를 했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가길 바랬던 증상이 식사 자리에서 나오게 됐어요.
잘 드시고 계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셨고 그 바람에 국그릇이랑 수저들이 떨어지고 음식이 엎어졌어요.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몰라. 우리 현정이 오라고 해. 현정아. 엄마 나 여기 있잖아. 어? 아니란 말이야. 아줌마 저리 가. 현정아. 흥분해 있는 엄마를 진정시키려 아빠는 서둘러 방 안으로 엄마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할머니의 낯선 모습을 처음 본 딸은 울음이 터져 아빠한테 안겨있고 남편도 당황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엉망이 된 식탁을 보면서 저는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그간 쌓여있던 울분이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와버린 거죠. 억눌린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쌓이기만 한 상황에 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니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흐느끼는 저를 딸이 와서 감싸 안아줬어요. 남편도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고요. 차마 아이 앞에서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눈물을 닦아내고 식탁을 정리하는데 자꾸만 솟아오르는 눈물이 식탁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애써 진정을 하며 식탁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한동안 소음이 나오던 안방이 조용해졌어요. 잠이 드셨다며 방에서 나온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짓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이도 놀랬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술을 한잔하며 얘기를 나눴는데 거실장 한켠에 있는 제 앨범을 보자고 하더군요. 20개나 되는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며 옛 추억을 남편과 나눴어요. 이야, 당신 육상도 했어? 국민학교 때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는데 좀 잘했나봐. 육상부 들어오라고 해서 잠깐 했어. 그림도 잘 그리고 육상도 잘하고 팔방미인인데? 아니야, 잠깐 했는데 뭐. 근데 당신 어릴 때 사진은 없어? 갓난아기 때 사진 같은 거 말이야. 나 어릴 때 집에 불 나와서 4살 이전의 사진은 다 불타고 없대. 정말? 다친 사람은 없어서 다행인데 아쉽다.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아기 땐 더 예뻤을 거 아니야. 놀리지 마세요. 남편과 옛날 사진을 보는 시간이 좋았어요. 건강했던 엄마의 모습과 젊은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전환되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한기가 느껴져 잠에서 깼어요. 덮고 있던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추웠던 거죠. 옆자리를 보니 남편이 화장실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집은 고요했고 사방은 어두웠는데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엄마가 잠이 깨셨나 싶어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방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엄마가 방문을 잠그실 리가 없는데 싶어 엄마를 부르려는데 안에서 드런드런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엄마랑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둘이 뭐라 하는 소리가 났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는데 엄마의 한마디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 딸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숨기는 얘기가 뭐지? 남편은 알아도 되고 나는 알면 안 되는 얘기가 뭐지? 순간 저는 다급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제가 알아야겠더군요. 문 열어. 당신 안에 있잖아. 문을 왜 잠그고 있어? 방문을 탕탕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했어요. 잠시 뒤 남편이 문을 열었고 긴장으로 경직된 남편의 얼굴에 눈이 들어왔어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좀 전에 저와 남편이 보고 있었던 그 앨범이 펼쳐져 있더군요.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낡은 사진이 한 장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뭐야? 김서방한테 말한 게 뭐냐고. 저는 엄마에게 재차 물었어요.
엄마가 저 몰래 한 말이 뭔지 너무 궁금했죠. 엄마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를 가리키며 말을 했어요. 아줌마, 이거 비밀인데 사실은 우리 딸이 내가 낳은 거 아니야. 실은 우리 고모인데 우리가 입양했어. 이거 비밀이니까 우리 딸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알았지? 엄마, 무슨 말이야. 내가 고모 딸이라니, 입양이라니. 쉿, 비밀이라니까 작게 말해. 우리 딸이 알면 슬퍼해. 엄마. 여보, 놀랬지? 엄마 손에 들린 사진 속에는 고모와 고모부, 사촌오빠 둘이 있고 그 속에 제가 있었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지 아주 작은 아이가 고모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기 때 얼굴이 제 얼굴이었어요. 사진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아버지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돌렸고 문 앞에 서서 침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고모 딸이라고. 엄마 말이 사실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셨어요. 그동안 꾹꾹 숨겨놨던 제 출생의 비밀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내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라 고모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해명을 요구했어요. 대체 어찌된 일인지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네가 어릴 때 자영이 하던 사업이 망했다. 너무 심하게 망해서 살던 집도 다 팔아야 했고 빚돈이 너무 커서 도망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자식들을 친척들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맡기게 되었는데 그때 네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야. 그래서요. 우리 당시에 아이가 없었어. 네 친엄마인 누나보다 먼저 결혼했는데도 누나가 셋을 낳을 동안 하나도 낳지 못했지. 너를 키우면서도 아이가 줄곧 없었으니 아마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집으로 온 네가 너무 예뻤어. 물론 처음에는 잠시만 맡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누나가 너를 데리러 왔을 때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모가 저를 그냥 키우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자영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어. 그 돈을 갚으면 그때 너를 보내주겠다고 했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땐 돈보다 네가 너무 탐이 났어. 아빠. 미안하다 현정아. 아버지는 지난 일을 고백하시며 울음을 터뜨리셨고 그동안 숨겼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고모는 내 친엄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지난날의 얘기 나누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지르는 소리에 놀랐는지 방구석 이불 속에서 눈치를 보고 계시고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든 아이를 깨워 남편과 함께 집을 나왔어요. 집에 가는 도로 위에서 혼란스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 아니라고? 고모와 고모부가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왜 친부모님은 내 근처에 있으면서 한 번도 찾질 않으신 거지? 애틋하게 쳐다봤으면서 나를 남다르게 쳐다보는 걸 나도 느꼈는데 왜 끝까지 모른 척을 하셨던 거지? 답이 없는 질문만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며칠 동안 몸살 앓았어요. 충격이 커서인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자니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에게 비밀로 한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나와 네 엄마는 너를 아끼는 마음에
너를 혹시나 뺏길까봐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살았어. 우리에게는 네가 늘 최우선이었고 우리한테는 너밖에 없었다. 아버지, 두 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니? 내가 네 친아버지인 자영에게 전화를 걸어뒀다. 언제 시간 내서 찾아가 봐라. 아빠, 미안하다, 현정아.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끊어진 전화를 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저였고요. 며칠 뒤 저는 고모부를 찾아갔어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 찾아갔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고모의 집. 그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조심히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뒤 사촌 오빠가 문을 열었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가득했고 곧이어 저를 가만히 안아줬어요. 어서와 현정아.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오빠의 말에 용기를 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고모부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 앞에서도 섣불리 다가갈 수 없어 망부석처럼 굳어있으니 오빠가 저를 소파에 앉게 해줬어요. 어서 와라. 많이 놀랐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제가 고모부 딸이 맞아요? 그래. 내가 못나서 내 자식을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게 했어. 정말 미안하다. 진짜 내가 고모부 딸이에요? 고모부가 제 아빠고 고모가 제 엄마 맞아요? 그래, 현정아. 너는 내 자식이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고 고모부, 아니 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빠들도 가까이 와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친척인 줄로만 알고 있던 내 아빠와 사촌인 줄 알았던 사촌 오빠들,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데 원망하는 마음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척의 자식을 두고 어떻게 모른 척 평생을 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울음에는 원망이 흘러나왔어요. 왜? 왜 그랬어요? 자식이면 데려다 키웠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냐고요? 우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네 생각만 했어. 네가 좋은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면서 밝게 크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저놈이 너한테 고지할 리 없으니까 만약 그런 낌새가 보였다면 우리는 바로 널 데려왔을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미안하다 현정아. 우리 욕심에 그래서. 나는 날 낳아준 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는데 어떡해. 한참이나 그늦게 온 뒤에 그동안 쌓인 얘기들을 나눴어요. 큰오빠는 제가 친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사는 외삼촌 딸로 살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에 애써 모른 척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눈에 보이면 당장이라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일부러 친정 쪽으로 걸음도 안 하고 제가 너무너무 생각이 날 때면 참지 못하고 저를 보러 왔다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그렇게 찾았어. 한 번은 널 보여주고 싶었는데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극구 반대하셔서 혹시나 했겠지. 너를 키워준 부모님도 네가 어찌 될까봐 평생을 가슴 졸이고 살았어. 원망이 되더라도 그런 말 갖지 말아라. 알겠지?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도 마음이 아프더니 본능은 안다고 핏줄을 땡겼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어렵게 만나게 된 진짜 가족들과 지난 살아온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었어요. 어쩌면 평생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를 내 부모, 내 형제를 그렇게 찾고 나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뉴스에서나 듣던 그런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다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그렇게 가족과 재회 후 저에게는 저를 키워준 부모님, 저를 낳아준 부모님, 이렇게 두 부모님이 생겼어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달리 먹었죠. 그리고 저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저를 맡긴 아버지도 원망이 됐었지만 그 당시 부모님 상황을 이해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쪽 집으로 가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치매에 걸린 엄마는 결국 전문 의료기관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 덕분에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으니 어쩌면 엄마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속상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지금은 다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